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외란과 호란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우리 백성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의병이 왜군과 맞서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얘들아 힘내. 저쪽으로 가면은 무사할 거야. 서둘러 가야 돼. 임금은 벌써 도망갔대. 이런 그런 소리를 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의병을 만들어서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그 몽고의 침입이 있었을 때 왕과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도망갔지만 나라를 지킨 건 누구였어? 김윤호와 부공민들, 되게 구박받던 부공민들과 노비들. 우리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항상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켰지요. 그래, 우리 지금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 하자, 그치? 그래서 왜군을 무찌르자 열심히 싸워서 의병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란을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봅시다. 자, 왜군의 침략을 물리치다. 왜란의 발생과 전개, 왜 발생했는지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왔을 리는 없지요. 자, 일본의 전국시대 얘네는 100년 동안 엄청나게 싸웠어.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서. 근데 그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요. 자, 이 사람이 통일을 한 거야. 통일이라는 거는 옆 나라가 통일하면 우린 긴장해야 돼. 왜? 걔네 통일이라는 거는 힘이 결집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이 이제 밖으로 뻗어 나가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야.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봐봐라. 100년 동안 싸웠대. 그럼 100년 동안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은 뭐였을까? 그치. 짱구님이었겠지요.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그 잘 싸우는 애들이 디글디글한 일본에서 그 힘을 우리나라로 몰려온 거야. 근데 처음부터 야 조선을 먹어버릴 테다 이렇게 온 거는 아니고 대륙 진출을 위해서 우리는 중국으로 갈 거야. 전쟁을 준비했어. 그리고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을 정벌하는데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니네가 길을 빌려줘야겠어. 조선 하면서 조선을 침략했어. 근데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 조선이 오케이 했을까? 절대 아니지. 왜? 우리는 명나라를 4대했잖아. 그래서 명을 쳐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필사적으로 막았어야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이 아니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좀 미끼? 요런 걸로 던져줬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부산을 통해서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일본이 이렇게 했고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이잖아.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들어와서 동래성이 함락이 돼버려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일 잘 싸우는 장군이 누구였냐면은 신립장군이야. 그래서 신립장군을 네가 가가지고 막아라 해가지고 보냈어. 근데 이 신립장군이 참 이렇게 오판을 한 거지요. 왜냐면 얘는 100년 동안 싸운 애들이고 우리는 전쟁이 없었던 나라야. 그러니까 당연히 벌판에서 소위 맞짱이라고 하지요. 맞서서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얘네가 들어올 때 우리 이 서울로 들어올 때 굉장히 잘 지킬 수 있는 그 곳이 문경세제야. 문경세제. 조령, 새가 넘어간다는. 그래서 굉장히 험난한데 그런 데로 들어오려면 한 줄로 서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거기 딱 막고 있다가 쫙쫙쫙쫙 이렇게 싸우면 됐는데 신립장군이 좀 오판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나는 완전 잘 싸우니까 내가 한번 막아볼 테야. 그래서 벌판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충주 탐근대에서 참패를 했지. 거의 전멸을 했죠. 전멸을. 그러면서 얘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왜군이 한양까지 다가오자 이것도 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배 계급들의 참이 안타까운 선조 일행은 의주로 피란을 가서 명에 파병을 요청을 해요. 아주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너무 명에다가 의지를 하고 자기가 딱 왕이 이렇게 맞서서 싸우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동양에서는 왕 말이 잡히면은 그 전쟁이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육지에서는 패배했지만 우리 바다엔 누가 있어?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 이제 나오지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왜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아내고 보급로를 찾아.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거 뭐냐면은 얘네가 그 당시에 그 과거 시험 보러 오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지리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험 보러 오는 것도 한 15일에서 20일 걸렸대. 근데 얘네가 일본 애들이 여기에서 내려가지고서는 한양까지 가는데 경복궁까지 가는데 20일 정도 걸렸대. 그러면 이거는 엄청 누가 뭐 막는 사람 없이 다이렉트로 왔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옛날 전쟁에는 다 먹을 걸 지가 짊어지고 와. 근데 여기서 그 아주 최소한의 먹을 것만 가지고 서울을 공략을 하고 얘네의 작전이야. 일본의 작전. 서울을 공략을 하고 나머지 이제 후발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먹을 게 많이 생산되는 데가 전라도 땅이에요. 이 전라도 땅. 이 전라도 땅에 땅을 이렇게 후발대가 쳐서 먹을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 이 전략인데 첫 번째 관문은 뚫렸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었다? 그렇지요. 이순신 장군이 얘네가 여기를 못 들어오게 이 바다를 딱 막은 거야. 그러면 얘네 여기 서울까지 도착한 애들도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전라도 땅에 우리 곡식 창고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막았다는 거는 우리 조선군이 이거를 그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요. 그래서 조선군이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막아주는 동안 각지에서 우리나라는 또 누가 지켜? 항상 그치?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키지. 각지에서 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의로운 병사에서 의병을 일으켜. 그래서 게릴라 전투를 한 거야. 얘는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애들이잖아. 근데 각지에 살고 있는 이 게릴라 전투 부대는 어떻게? 자기 지역의 지리를 너무 잘 알겠지. 그러니까는 얘네가 쳐들어와서 우왕좌왕할 때 밤에 이제 자고 있을 때 밤에 으악 해가지고선 덮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거 뭐야 왜 밤에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얘네를 잡으러 게릴라 전투 의병 부대를 잡으러 막 사방팔방 뛸 때 의병 부대는 이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샥샥샥 숨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 일본 애들이 약이 오르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게다가 막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명예지원군이 도착하고 조선은 왜군의 반격을 가했지. 나중에 참 안타까운데 선조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이 끝났을 때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다 내 덕이야. 내가 명나라한테 가가지고서는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명예지원군이 와가지고 이순신 이거 별거 아니야. 다 내 덕이야. 막 이른다. 대박. 자 어쨌든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김시민과 권율 이런 훌륭한 정말 장군들이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왜군이 이제 사면초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런데 휴전을 제의를 하면은 누구랑 우리랑 일본이랑 휴전회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쏙 빼고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회담이 시작이 돼요. 이것도 참 아쉽지요. 자, 이 조선의 자주권이 참 침해를 당하는 그런 때였지요. 조선의 수군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아주 훌륭한 배가 나오지요.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자, 이제 하객진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객진 말이야. 자, 우리나라의 서남에는 다도해지요. 섬이 왜 많을까? 리아스식 복잡한 해안선 배웠었나? 작년에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아. 잘 기억해봐. 그치? 그거를 잘 이용한 거야. 일본 배는 V자 배거든. 그래서 물살을 쫙 가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근데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U자 배야. 그래서 얘네는 규모가 작아.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온 무기는 뭐냐면은 총.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 총 저기 심지 붙이고서는 한참 있어야지 한 발 빵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야 무기가. 우리는 배가 크기 때문에 대포를 지를 수가 있었어. 대포. 그래서 소총대 대포의 싸움이었어. 그거를 아주 잘 이용한 거. 머리를 써서 전술을 구사한 게 이제 하객진이라는 전투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바다를 잘 지켜야지 우리 전라남도 지키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의병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요 영상이야. 한산도 앞바다야. 조선의 함선을 여러 척이 이제 최초로 유인 공격을 하는 거야. 뭐냐면은 앞에서 얘네가 빨간색 얘네가 막 이제 일본 애들이 야 일로 와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막 깔짝깔짝거려. 그러면 얘네가 약 올라서 V자배로 야 이씨 U자배가 어디 V자배한테 덤벼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촥 물살을 가르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지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로 얘네가 쫙 여기까지 유인을 해왔어. 그러면은 얘네가 쫙 이렇게 일자 대응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 얘네를 끌어안는 모양으로 학이 날개를 핀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학익진이라고 해. 학이 날개를 쫙 핀 모양으로 이렇게 쫙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학익진의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 애들보다 이 애들이 훨씬 많아야지 학이 날개를 쫙 편 모양이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는 아까 이렇게 몇 명 없었잖아. 그래서 쑥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다도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요 뒤에 미리 숨어 있다가 얘네가 충분히 들어왔으면 이 옆에서 쫙 배들이 나와가지고 이 옆쪽을 쫙 채운 거야. 그게 이제 영상으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 드라마에서 아주 잘 보여줬거든.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이 영상이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전쟁 씬을 하면서 쫙 V자배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도열을 하고 있으니까는 얘네가 수가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쭉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이 옆에서 여기 배 나오는 거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깊게 대기하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배들이 쫙 나오면서 한 방에 얘네를 대포를 쏴가지고 쫙 공격을 해버려. 근데 대포를 쏘고서는 한번 텀이 쉬잖아. 그러면 얘네가 또 야 이제 대포 그 당시에 대포는 대포 하나를 넣고 빵 쏘고 다시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얘네가 V자 배를 이용해서 쫙 올라오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배는 무슨 배라 그랬어? U자 배라 그랬지요. 그래서 제자리 선회가 가능해. 얘네는 유턴이 안 돼요. 유턴이. 그래서 얘네는 V자 배니까 물살을 쫙 가르다가 유턴 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제자리에서 360도가 도는 거야.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요 앞 구멍으로 대포를 뻥 한 대 쏘고 얘네가 쫙 다시 속도를 올리는 동안에 이 뒷면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얘가 삥삥삥삥삥삥 이렇게 돌아서 뒷면으로 딱 가가지고 다시 쫙 오는 얘네를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지. 이게 한산도 대첩의 그 묘미예요. 자, 그리고 의병 활동의 전개를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의병 그래서 이순신이 막아줬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의병이라고 그랬지요. 자, 의병 활동의 전개 봅시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자,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의병은 아까도 얘기했죠.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서 전술을 구사하면서 무슨 전술? 게릴라 전법. 그래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했지요. 자, 외란의 종결. 외란은 우리나라가 이겼지. 명과 일본 사이에 진행됐던 강화회담이 깨지면서 다시 침입해와 정유재란. 그래서 잠깐 잡혀갔었던 이순신이 백의 종군 하면서 쫙 다시 진출하죠. 일본 애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이순신이었으니까. 조선은 육지와 바다에서 왜군을 격퇴하였고 왜군이 물러가면서 전쟁은 끝났어요. 자, 7년 동안의 전쟁으로 조선은 큰 피해를 봤어.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피해를 훨씬 많이 봐. 왜? 전쟁터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치? 일본은 큰 피해가 아니라 걔네는 수혜를 받았지. 왜? 전쟁 때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들을 잡아가. 똑똑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생을 겪어야 했어요. 아, 참 안타까워요. 게다가 전쟁터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토지가 황폐해져서 식량이 부족해져.
그리고 방화와 약탈로 인해서 문화재도 엄청 많이 빼앗기고 불타워지고 그랬지요. 자, 전쟁의 여파로 명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만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라 명청 교체기가 와 이제 청나라가 만주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해서 또 청나라를 이제 그 명나라를 없애는 먹는 이런 상황이야. 일본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 실권을 잡고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지요.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은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다음에는 호란을 합시다. 다음엔 호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